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입 수능 시험,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수능이 치러진 대전 유성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앰프 오작동으로 영어 듣기 평가가 10분간 진행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장 책임자는 이후 수험생들이 겪었을 손해를 고려했다며 4분의 시험 시간을 더 줬는데 허술한 수능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3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대전 유성구의 한 고등학교. 점심시간이 끝난 뒤 3교시 영어 시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후 1시 10분 영어 듣기 평가가 시작됐어야 하는데 2층의 7개 고사실에서 소리를 송출하는 앰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문제가 확인된 건 듣기 평가 시작 불과 3분 전인 1시 7분쯤. 결국 앰프를 고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감독관 들은 수험생들에게 듣기 평가 다음 부분인 지문 독해 평가부터 풀도록 했습니다. 두 평가의 풀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듣기 평가는 10분 만에 앰프가 고쳐진 뒤 다시 시작됐습니다. 해당 고사장에선 모두 345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독해 문제를 푸는 와중에도 계속 앰프를 고치는 소음이 들리는 등 시험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줄 거냐고 밝혔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었나 봐요. 소리들이 웅성웅성 들렸나 보더라고요. 매끄럽지 않은 운영 때문에 애들이 손해보고. 이후 시험이 끝났어야 할 오후 2시 20분. 해당 고사장에선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장 책임자가 응시생들이 겪었을 시간 손해를 고려해 시험 시간 4분을 더 줬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기다리면서 약간 딜레이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들을 좀 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4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교육당국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혔지만 4분이란 판단도 주관적이어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앰프 이상이 당일 시험 직전에 확인된 건 명확히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점검을 안 했거나 체크가 안 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좀 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단계로 더 촘촘하게 그렇게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수능 시험. 1분 1초가 예민한 상황에서 허술한 운영에 이날만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수험생들은 피해자가 됐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국회 국방위 예비심사를 거치며 90억 원이 줄어든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1차 예산이 210억 원이었던 정부 원안 그대로 복구돼 방사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210억 원 가운데 90억 원을 감액한 국방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여야 이견 없이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방위의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 대전 지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벌인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이 예결위를 통과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시 국방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황운하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국방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예산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 외연도와 녹도, 호도를 오가는 해운사가 적자를 이유로 항로 폐업 신고를 하자 보령시가 오늘부터 행정선을 투입했습니다. 외연도와 녹도, 호도에는 주민 779명이 살고 있는데 배 이외에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고립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으로 45톤급인 행정선은 정원 30명 규모로 보령 대천항에서 외연도까지 한 차례 왕복 운행됩니다. 하지만 행정선으로는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섬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입니다. 관할인 대한해양수산청이 대체 사업자 공고를 냈지만 지원한 회사가 없는 상태이며 국가가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는 국가 보조 항로 지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민물장어는 기르기가 아주 까다롭다 보니 국내 시장에서 동남아산 장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여에 있는 한 어업법인이 대량 양식에 성공해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직경 6m의 대형 수조에 아침 식사로 어분을 쏟자 민물장어떼가 거센 몸부림을 치며 쏜살같이 먹이를 낚아챕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장어떼가 몸체를 밀어내며 고개를 하듯 치열한 먹이 경쟁을 하는 광경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부여에 있는 이 장어 양식법인이 64개 대형 수조에서 기르는 민물장어는 80만 마리에 달하는데 지난해 매출이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도 안팎의 늦가을 날씨에도 7천여 제곱미터의 거대한 양식장은 수온 유지를 위해 섭씨 30도 안팎의 내부 온도를 유지해 숨이 턱턱 막힙니다. 동남아산 장어가 판을 치고 있는 요즘 이곳은 금강에서 잡힌 실뱀장어를 채집해 종묘로 입식한 뒤 양질의 국내산 장어로 생산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 하구에서 잡힌 실뱀장어 치어가 완전히 자라 출하될 때까지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만 받는다는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에 이어 부여 대표 브랜드인 굿들의 사용 승인을 받기까지 했는데 산소 공급 시설과 순환 여과 시설 등 첨단 생산 시스템 구축에 50억 넘게 투자됐습니다. 자연 여건 그대로의 최적화된 사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정된 수질, 적정 수온, 좋은 미세물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형성되어 민물장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뱀장어 치어 가격이 2배 이상 치솟는 등 어려움이 많고 기르기가 까다로워 생산 관리에도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대량 생산을 위해 충남도에 종묘 양식 연구도 요구됩니다. 부여구는 민물장어 판매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 유통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이번 유통시설 건립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또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였고 그리고 양식시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여군과 업체는 전통적인 장어 소비국인 일본에 이어 중국도 소비량이 급증하는 만큼 수출 다변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분양 경기 침체 속에도 대전 갑천 2블록 일반 공급 청약 경쟁률이 최고 230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에 따르면 오늘 갑천 2블록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에서 공공분양은 72가구 모집에 12,735명이 몰려 평균 17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민영은 402가구에 34,320명이 신청해 85.4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공분야 84제곱미터 A형은 23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평균 분양가가 1,734만 원으로 최근 분양단지에 비해 크게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 이후 실내 생활이 길어졌는데 그 시간을 보다 유쾌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카이스트 영재들이 만든 이 제품들을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후에는 실제 생산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고양이가 관엽식물 화분에 관심을 갖더니 다가가 건듭니다. 즉시 호랑이 소리가 크게 나자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는 식물에도 관심이 많아 건들거나 먹어 고양이도 식물도 해를 입는데 이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센서를 통해서 화분 속에 있는 수분과 전기 전도도 변화를 체크하고 고양이가 섭취하거나 접촉할 때 이 센서 값이 바뀌는 것을 측정해서 경보음을 통해서 내쫓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연구 성과물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넥스페리움에 산업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상상력 넘치는 제품들이 선보입니다. 따뜻한 온기를 좋아해 주인의 컴퓨터 위에 올라왔는데 영감을 받아 일반 노트북 구조에 불빛을 접목시킨 고양이 컴퓨터가 눈에 띄고 일반 캣 휠처럼 생겼는데 안에 특수 카메라가 4개 달려 순간을 포착해 주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해주는 인생 양컷도 선보입니다. 무표정에서 시작해 기쁨과 화남, 설렘, 답답함 등이 적힌 블럭을 넣을 때마다 미묘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표정이 변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처럼 자신의 감정을 알기도 어렵고 또 표현하기도 힘들어할 때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무드 믹서입니다. 아이들의 실시간 감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그 감정 데이터가 쌓이면 정서적 컨설팅을 또 해주는 그런 핸드폰 앱까지 개발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등 실내 생활이 길어졌는데 그 시간을 보다 유쾌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한 아이디어들입니다. 실내 문화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이색적인 제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고 디자인해보고 설계까지 다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전시는 내년 1월까지 계속되며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구체화 과정을 거쳐 양산 제품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우송대 호텔 외식조리대학 학생들이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미슐랭 메뉴 개발 경연대회를 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오늘 대회는 55개 팀 110명의 한식과 글로벌 분야 조리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쌀을 주제로 한식과 양식, 디저트류 등 독특하고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실전 창업 메뉴 경연대회를 겸한 만큼 수상작에 대한 전시회도 가졌는데 쌀 활용도를 높이고 당장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수준 높은 맛을 선보였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충남 세종 지역 143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지역 농축산물 중심으로 구성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조합장들은 소비 감소와 경영비용 증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며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명품 수삼 세트와 15개 시군의 쌀꾸러미, 감태, 육족 마늘 등 농축산물 8가지를 포함한 답례품 15가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농축산물 확대 여부는 계속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큰 변화가 없던 전세 매물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한 달 새 15% 넘게 늘었는데 금리 부담으로 매매 시장이 막히면서 전세로 넘어오는 매물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1년 전 84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 원대 초중반에 형성됐던 전셋값이 1억 원 이상 내렸지만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들어 매물이 10% 이상 늘었습니다. 매매 시장이 막히면서 팔려던 매물을 전세로 돌리고 또 전셋값을 내려놔도 소진이 안 되면서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매물로 내놨던 것들이 결국에는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금리는 인상되고 부담은 가고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그 물건들이 결국에는 전세나 월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과 서울의 경우 올 상반기만 해도 감소했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최근 한 달 새 15% 이상 늘었고 하반기 들어 각각 57%와 82% 급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상반기 15,000여 건 증가해서 하반기에는 84,000여 건이 더 쌓였습니다. 전세 거래가 끊기면서 전세값도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대전의 아파트 전세값이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전국 평균 역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매매 시장 위축이 전세 시장의 매물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잠깐 있는 그대로 좀 있자라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침체가 좀 지속되고 있고 가격도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완화됐지만 금리 변수 해소와 함께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주택 매매와 분양, 전세 시장의 동반 침체 속에 당분간 매물 누적이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충청남도가 국가 보훈 대상자를 위해 물건값의 최대 10% 할인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인 힘센 충남 보훈카드를 농협과 함께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카드로 도내 주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5% 할인받을 수 있고 하나로마트에서는 추가 할인이 적용돼 1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는 다음 달 20일부터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에서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일명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교주의 신분으로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동종범죄 전과도 있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부의 질의에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전 시립연정국악원대에서 가스 폭발과 대형 화재를 가정해서 복합재난 현장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대전시와 서구, 둔산소방서와 둔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360여 명이 참여해 민간군이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고 화재 진압과 부상자를 구조해 이송하는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됩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계룡산 해발 600m 남매탑 인근에서 등산을 하던 6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주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공주시 신관동의 한 2층짜리 상가 1층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500여 제곱미터가 불에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골프장 4곳의 잔류농약 상태를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골프장 내 토양과 연못 등에서 60건의 시료를 채취해 28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잔디에 사용할 수 있는 저독성 농약이 일부 검출됐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미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상수도사업본부가 김장 재료를 손질하기 위해 물을 쓸 때 수도꼭지에 일반 고무 호스를 연결해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업본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 고무 호스는 페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염화 비닐 수지, 폴리에틸렌 재질로 돼 있는데 수돗물 소독제인 염소와 반응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클로로페놀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물을 직접 받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호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취 무독성 음용수용 호스나 실리콘 호스를 사용하길 권고했습니다.